조명 개통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명 개통 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조명 개통의 전원 공급은 배터리에 항공기 내부에 장착된 배터리에 의해서 전원이 이제 공급이 24V 전압이 공급이 돼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이 조명 개통 회로에서는 ESS 배터리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external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외부의 별도의 전원 공급 장치,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전원 공급이 돼서, 그러니까 지상에 이제 계류 중일 때, 항공기가 지상에 계류 중일 때 이 외부 전원에 의해서 조명을 이제 동작시키는 그런 회로로 이제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조명 개통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이 ESS 배터리의 전압이 인가될 때와 인가되지 않을 때의 상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해서, 전원 공급이 되지 않았을 때 ESS 배터리의 전원이 미공급 시에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가를 보게 되면, 노멀 상태에서는,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중간 상태가 되겠죠. 이 중간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램프 1과 램프 2 둘 다 오프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오프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브라이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브라이트로 가게 되면 요 릴레이가 동작을 함으로써 여기에 스위치가 요 상태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24V가 공급이 이와 같은 계통을 따라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램프 1이 밝게 불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램프 2 같은 경우에는 램프 2는 이 ESS 배터리에 의해서만 전원이 공급이 돼서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요 스위치가 딤은 아까 이제 우리 디밍 회로 했었죠. 디밍 회로에서의 딤하고 같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딤으로 오게 되면은 이 24V가 요 릴레이를 동작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릴레이를 동작시키게 되면 요것이 이렇게 붙게 되는데, 요 시스템은 요거에 의해서만 이게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24V가 지금 오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게 되면 램프 1과 램프 둘 다 오프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ESS 외부에서 이제 전원을 공급을 하지 않게 되면은 브라이트일 때는 램프 1만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램프가 다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에 ESS 배터리에 24V 전압이 공급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노멀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노멀 상태가 되게 되면은 요것이 요 24V가 요렇게 공급이 되니까 램프 2가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램프 되고, 램프 2는 되는데, 램프 1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가보겠습니다. 거꾸로 가보게 되면은 이 길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램프 1은 켜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노멀 상태에서는 램프 1은 오프, 램프 2는 온. 그래서 요게 그냥 중앙 중립 상태에서는 램프 2가 불 들어오고 나머지는 꺼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브라이트 상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이트 상태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이쪽으로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램프 1이 켜지는 거고, 자, 램프 2는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자, 램프 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요 경로를 따라서 램프 2는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램프 1과 램프 2 둘 다 어떻게? 램프 1과 램프 2 둘 다 밝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램프 2는 뭐 요 경로, 램프 1은 램프 1은 요 24V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불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요게 디밍 상태로 가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밍 상태로 가게 되면은 요 릴레이가 동작을 해서 요게 요렇게 연결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은 이 외부 ESS 그 에너지 스토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외부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밑쪽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자, 여기로 오게 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R1 저항을 통해서 여기에 전원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24V의 전압이 공급이 되는데 R1 저항을 끝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제너 다이오드죠. 그래서 이 제너 다이오드는 우리가 12V 제너 전압을 가진 다이오드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는 24V겠지만은 여기에는 12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여기가 베이스가 되겠죠. 베이스의 전압은 12V가 되는 거고 이쪽 화살표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미터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에미터는 여러분들 상식입니다. 트랜지스터에서의 상식은 에미터는 베이스보다 에미터는 0.7V가 낮습니다. 따라서 베이스가 12V면 에미터는 11.3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1.3V의 전압이 램프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아까는 24V는 밝게 들어온다 그러면 11.3V는 절반이니까 어둡게 불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되면 여기는 24V 이 저항, 여기는 12V. 왜? 이 제너 다이오드 때문에 12V가 될 것이고 이 에미터 전압은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는 0.7V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은 11.3V가 되겠죠. 따라서 11.3V의 전압이 램프 1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램프 1과 램프 2는 어둡게 불이 들어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외부 전원이 공급이 됐을 때 노멀 상태에서 노멀 상태에서는 램프 2만 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브라이트 상태에서는 램프 1과 램프 2가 밝게 불이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디밍 상태에서는 램프 1과 램프 2가 어둡게 불이 들어오도록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명 개통 회로의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로가 지금 그 조명 개통 회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실제 우리가 패턴도가 되겠습니다. 납땜을 해야 될 패턴도 부분이 되겠는데 여기같이 배터리와 ESS 두 군데에 24V 전압이 공급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 회로에 된 것은 콜렉터 가운데가 베이스 한쪽이 에미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는 요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 이와 같은 스타일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또는 베이스 에미터 콜렉터 또는 베이스 콜렉터 에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테스터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를 연습을 할 때는 이 부분이 콜렉터 베이스 에미터가 아니라 에미터 베이스 콜렉터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경우로 다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만들어야지만이 제대로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할 때는 이 부분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는 지금 요게 일반적인 우리가 앞에 다른 디밍 회로나 경고 회로에 같은 경우에 이런 릴레이를 사용을 했는데 여기는 보게 되면 요 스위치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하나만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요게 2개짜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거하고 똑같은 거죠. 실제는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죠. 단지 하나 더 있는 거를 사용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릴레이가 하나 2개 있는 거, 요거는 2개 다 사용을 한 거고, 요거는 1개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의 헤러 중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트랜지스터를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때문에 잘 동작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부품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헤러 패턴도 좀 어렵고 해서 3개 헤러 중에 가장 좀 어려운 헤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습만 열심히 한다면 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조명 개통 회로입니다. 좀 이거는 약간 복잡하고 여기에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회로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4V 그라운드, 그 다음에 ESS 배터리 그래서 이 3개부터 먼저 연결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접지의 기본선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기본선을 통해서 제일 처음에 접지가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접지 D2가 되겠죠. D2 접지를 또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D1이 이건 접지가 아닌데 지금 요 부분하고 요 D1하고 램프하고 위치를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1도 접지가 연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너 다이오드 여기도 접지가 연결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접지가 연결되겠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접지도 연결돼야 되겠죠. 연결을 이제 하고 자 이렇게 하면 접지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터리 부분이 여기서 이제 나와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배터리 부분이 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 부분으로 가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로 이제 C가 되겠죠. 해서 요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겠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 부분이 이제 배터리가 됐고요. 자 여기서 1번 요 부분 1번은 릴레이 단자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요 1번이 여기입니다. 자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요 딤 부분은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저 여기는 좀 복잡하게 갑니다. 릴레이 2. 그래서 여기서는 복잡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되게 가깝죠. 자, 이렇게 가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 2 됐고, 그 다음에 ESS 부분에서 가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S 부분에 가서는 먼저 이 부분을 가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SSS 나와서 여기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는 부분이 요게 TR1의 컬렉터 단자하고 TR2의 컬렉터 단자 해서 TR2의 컬렉터 단자 왔고 그 다음에 TR1의 컬렉터 단자로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요 에미터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에미터에서 TR1의 에미터에서 나와서 릴레이로 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R2의 에미터 단자에서 또 나오겠죠. 에미터에서 나와서 이렇게 갔고 TR2의 에미터에서 나와서 또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는 베이스 여기 베이스에 나와서 이 저항으로 가겠죠. 베이스에서 나와서 저항이 요 단자가 되겠습니다. 갔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너 다이오드 요 단자로 가겠죠. 자, 갔습니다. 갔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 저항 R1 단자에서 컬렉터 단자 연결된 거, 요 부분을 요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고, 요것도 베이스 마찬가지로 가고, 제너다이오 연결하고, 레트로 가고. 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여기에서 램프 1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오드하고 램프 1하고 연결되고요. 램프 하나하고 이제 이쪽에 요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부분 연결하고 요렇게 이제 마저 가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배선 작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는 요 순서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요거는 이제 파워포인트로 제가 만든 작업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정해서 그 웹사이트에서 지금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